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4월 18일입니다. 내일 4월 19일 4.19 의거, 그러니까 59주년이 되는군요. 네. 예. 근데 내일이면은 몇 가지 일들이 우리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첫째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이미선 후보자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가려져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네. 내일 뭐냐니까 울산 경찰청, 기억나시죠? 작년에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을 갖다가 무리하게 수사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 밑에 담당 그 경찰이 보면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내일은 강신명 네. 전 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게 됩니다. 네. 경찰 뭐 순환의 날이군요. 내일. 내일은 경찰이 그야말로 검찰에 가서 치동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선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선 울산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 현재는 이제 대전 경찰청장입니다만은 그 사람 보면 이 문제 갖고 특검하자라고 해서 강렬하게 지금 이른바 그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뭐 때로는 방자하다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지금 뭐 저항선을 치고 있는데, 왜 보면은 이 치안감인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 전 울산 경찰청장을 검찰은 목을 겨누고 있는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강신명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이 청장 시절에 있었던 현재는 박기호 치안감 또 정창배 치안감 등에 대해서 4월 15일 며칠 안 됐습니다. 네. 검찰이 압수수색에 왜 들어갔는가? 즉 왜 3명의 현직 치안감이죠. 현직 치안감은 우리 군대로 이야기하면 사단장입니다. 투스타입니다. 왜 검찰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콱 목을 겨누고 있는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울산 경찰청장한 황운하 치안감은 네, 그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이죠. 그렇습니다. 그 경찰대 일기 출신이고 네. 그동안 뭐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뭐 검찰 뭐 수사 독립을 위한 뭐 기구의 단장을 맡아서 네. 해왔고 네, 그동안 뭐 검찰 사실 경찰과 검찰이라는 게 지금 뭐 수사권을 지휘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거니까 상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네. 황운하 씨가 뭐 총경 시절부터 경무관 치안감 올라왔는데 네. 그동안 검찰에 정말 험한 얘기 많이 했었죠. 많이 했죠. 근데 지금 그 검찰이 이미 네. 황운하 치안감은 압수수색을 한번 했어요. 집에 대해서 예, 그 본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문제는 뭐가 핵심이냐면 김기현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 울산시장. 전 울산시장이죠. 예. 이제 첫 번 재임하고 지난해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그날 울산 황운하 치안감이 이끄는 울산 경찰이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네. 뭐 관계된 사람들 다 비서실장까지 해가지고서 지금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했는데 네. 결국 검찰이 불기소로 다 풀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김기현 판사 출신인 김기현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마하는데 결정적인 이유죠. 결정적이죠. 그 김 시장은 지금도 네.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예. 이 황운하를 비롯한 일부 정치 경찰의 잔인하고 음흉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저하고 대학은 동기입니다만 그냥 뭐 그 친구는 저 법대에 나왔죠. 근데 이거예요. 그 김기현 원래 의원도 3선을 했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한 번 했고 이제 울산 재선에 도전하는데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철퇴를 맞고 이제 꼬꾸라졌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김수 시장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 경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렇게 수사권이라는 공권력을 네. 자기 뭐 개인적 사적 목적으로 이제 송철호 씨라는 민주당 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적으로 망다니 칼 휘두르시 칼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황운하 씨는 여기에 대해서 네. 뭐 울산 경찰청장 하면서 송초로 지역 정치인 송초로 만난 게 뭐가 잘못이냐. 더군다나 이 사건은 네.
그 경찰이 검찰이 네. 그 수사에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불편하게 함으로 해서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게 문제니까 특검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오늘 이제 그 수사에 관여했던 그 경찰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위력에 의한 뭐 이렇게 위력을 남용하고 강요미수, 강요하고 그리고 공무상 비밀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지금 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검찰은 이 수사가 경찰 수사권 독립의 기수였던 네. 영원한 기수인 황운하가 한 수사가 이렇게 엉망이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하겠다는 거겠죠.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조금 전에 쓱 지나가셨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황운하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경찰대 일기로서 길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목숨을 걸고 추진했던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 검경수사권을 조정할 때 황운하는 경찰의 수사 구조 개혁 팀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오면서 사실은 이 황운하 그 당시 경무관이었어요. 그렇죠. 황운하 경무관은 계급 정년에 걸려서 끝날 위기에 몰렸습니다. 경찰대 일기예요. 일기니까 자기 친구들이 이미 경찰청장을 맞추고 나갔는데 별 하나였던 거예요. 그때 모르겠어요. 황운하 저 청장 현재 대전경찰청장이 황운하 치안감에게는 하늘같이 고마운 일이 벌어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 이후에 바로 직후인 2017년 7월에 경무관에서 마지막으로 치안감으로 막차를 타서 승진하고 그다음에 울산 경찰청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무려 그동안 8번이나 떨어졌던 송철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문재인 노무현의 친구죠. 간단히 얘기하면. 간단하게 하면 옛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 경남 PK 지역의 노무현 변호사, 송철호 변호사, and 문재인 변호사 삼총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송철호 씨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장도 맡은 바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6번 떨어지고 울산에서만 그다음에 시장을 2번 떨어졌어요. 송정호 전 법무장관의 동생이죠. 하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기현 전 시장 입장에서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황운하 씨는 막판에 경무관에서 치안감 막판으로 이제 막차 타고 승진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어마어마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즉 검찰 약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첨돼서야 될 황운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선거에 임박한 그것도 김기현 시장에겐 잔칫날 확 갖다 압수수색해서 죄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다. 이건 정치경찰이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교통경찰이 네. 사거리인데 으슥한 데 숨어 있다가 네. 교통 위반한 운전사를 하나 붙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사가 막 항의를 한 거야. 아니 지금 뭐 위반하는 게 말이야 내 앞뒤로 서너 대 있는데 왜 나만 잡냐고. 네. 그 교통경찰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왜 너만 걸리냐고. 아니죠. 아니에요? 선생님, 어부가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습니까? 이게 경찰 이게 자 범죄는 항상 있는 것인데 예. 더군다나 한두 달 뒤에 그 울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인을 네. 공천받는 날 이게 잡아가둔다는 건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황운하 씨는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거죠. 아니 이 아저씨야. 그렇게 보면 아니 청와대 정무비서관까지 한 양반이 그렇게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김기현 씨도 김기현 입장에서는 정무적 감각을 너무 발휘했다는 거고. 김기현 씨 입장에서는 김기현 판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도 3번씩이나 하고 보니까 이거는 오로지 송철호를 위해서 마지막 9번째 도전은 송철호를 위해서 이른바 의도적으로 칼잡이 노릇을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마침 이러저러한 과정들이 다 거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 황운하 밑에 있던 경찰이 보니까 이른바 사실 독직을 하는 혐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두 치안감은 왜 또 검찰에 이렇게 이건 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까? 이건 또 저 결이 조금 달라요. 이건 결이 조금 다른 게 뭐냐니까 기억나시죠? 2016년 저 그 당시 20대 총선 앞두고 이른바 대구 경북에서 진박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박근혜
사람이냐. 진짜 바보 같은 짓 한 건데. 예, 그 얘기 바보 얘기 나중에 하시고 어. 어쨌든 그때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끌던 경찰에 그다음 그 정보국이 있습니다. 뭐 경찰서 정보국이. 정보국에서 보니까 2015년 11월 12월 그경에 보니까 총선 전에 지역의 여론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선거 전략을 짜서 그다음에 청와대에 보낸 그리고 그 과정을 갖다가 강신명 경찰청장한테 보고했다. 즉 불법 정치 개입이다. 그러니까 치안감 이름은 뭐 말하시는 건 별로일 것 같아요. 지금 직책은 뭘 맡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제 박치안감은 경찰 인재 개발 원장입니다. 치안감입니다. 그다음에 정 치안감은 중앙 경찰 학교장입니다. 그 개발원이나 뭐 경찰학교나 다 이게 지방인데 그 검찰이 그냥 둘 다 이제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 관사들 다 덮친 거구만요. 그렇죠. 그게 경찰로서는 참 아픈 거죠. 뭐 치안감 뭐 많지도 않은데. 치안감 많지도 않아요. 그 3명의 치안감을 지금 뭐 목을 조고 있고. 네. 이거는 검찰로서는 지금까지 이제 조국이 기세 등등하게 이제 뭐 검찰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그걸 뭐 무슨 뭐 또 뭐지 뭐냐 공수처 공수처 뭐 이런 거 뭐 이게 엎어가지고 뭐 정의당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은희자조가 된 검찰이 금주 미명을 기하여 드디어 칼을 뽑았구만요.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4월 3일 창원 성산 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보세요. 이번에도 검찰이 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갖다가 올렸던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비서실장 뭐 형 등등의 것을 딱 일거에다 정리하고 이른바 불기소 처분하고 그다음에 역으로 그가 당시 독직 혐의를 갖다가 갖고 있다라고 경찰을 갖다가 이른바 구속하게 되는 이 과정이 4월 3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4월 3일 성산 그다음에 저 통영 고성에서의 재보궐선거 결과 이후에 사실은 저희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그동안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 속상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을 개 부리듯 수아 부리듯 뭐 이렇게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다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시키고 그야말로 팔다리 허리를 꺾어 놓으려 하니 일종의 지금 몸을 치는 거죠. 치안감 고위직 경찰 최고위직이라도 할 수 있는 치안감 3명 돌려줘. 네. 민가병 경찰청장도 지금 걸려 있어요.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 양반이 국회 나와가지고 이미 경찰이 그 김학의가 나오는 얼굴 누구나 보면 김학의로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을 입수해서 네. 청와대도 임명되기 전에도 얘기를 했고 뭐 했고 수사 때도 내놨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이 이거 관련한 경찰 수사를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황태순 TV에서 그 당시에 민가병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민가병 청장 그 말에 책임져야 될 것이다. 국회에서 한 얘기. 왜? 우리가 이미 보도된 내용들 등등등 시계를 맞지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민 청장은.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돼 있는 네. 민정수석실에서 네. 과연 경찰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까지 지금 뒤지겠다고 보는 거는 네. 이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를 이건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고. 예. 황운하, 네가 그때 뭐 중경 간부 때부터 그렇게 경찰 수사권 해달라고 수사 독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수사 솜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지금 검찰이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어이 조국 수석, 당신 수사 한 번도 안 해봤지. 야, 네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자면 울산 같은 일이 비일비재한 거야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겁니다. 뭐 저는 뭐 간단히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된 일이에요.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려고 뭐 저도 뭐 정비서가 저도 그 안에 해보셨잖아요. 좀 뭐 모니터링을 좀 하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를 조국의 망상에 비슷한 뭐 무슨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다 뭐다 막 얽어가지고서 이게 무슨 뭐 사기치듯이 네. 후다다닥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 봉착을 했는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네. 권력이 청와대가 사심 없이 이거 뭐 수십 년 된 건데 지금 15, 16년 넘어가는 일인데 경찰에게 수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고 수사권을 황운하 이렇게 개판으로 수사한 것도 뭐 드러났지만 이거 경찰이 경찰대학 나온 사람들을 대부분 수사 인력을 투입을 하고 네. 몇 년 더 유예 기간을 갖고 그 이후로는
그 이제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는 손으로 이렇게 미국식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시간을 가지고서 해야 될 텐데 이 복잡하고 오래된 일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권적 이해를 걸어가지고 갈라 그러니까 또 검찰 경찰이 대걸박 터지게 싸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또 이 정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가 끼면은 세상 뭐 개인도 그렇고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면서 살을 껴가지고 이 저 수사기관 권력기관들을 자기 권력의 구미에 맞게 쭈물떡 끓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검찰과 경찰의 충돌 지금까지는 위세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의 위세에 눌려있던 검찰이 지금 다시 반격을 하면서 얘들은 수사할 능력도 없는 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황태수 TV에서 예전에 드렸던 말씀 제목 조국이 웃나 검찰이 웃나 조만간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